누구나 한 번쯤 자신만의 서재를 가져보는 로망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책을 분야별로 정리한 책꽂이와 수집품을 정렬한 진열대만큼이나 안락한 의자도 함께 꿈꾸죠. 1년에 한 권 이상 책을 읽는 독서율 조사를 하면 약 85%의 비율로 세계 1위를 다투는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구회사 이케아를 탄생시킨 스웨덴이고, 다른 하나는 장난감 레고와 미려한 의자를 만드는 덴마크입니다. 스칸디나비아 3개국 하면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를 꼽는데 복지가 좋고 삶의 질이 높으며 역사적으로는 바이킹이 조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산림자원이 풍부한 북유럽 지형이라 좋은 목재가 많아서 원목을 깎아 고운 가구를 만들고 추운 날씨로 인해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었죠. 소설 모비딕, 백경으로 유명한 허먼 멜빌은 자신이 직접 포경선에 올라타 항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책을 집필했는데요. 이 책의 한 부분을 보면 멜빌이 고래잡이로 모험하며 전해들었던 바이킹 시대의 덴마크 왕들은 일각고래의 엄니를 모아 옥자를 만들어 앉았다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북극해에서만 보이는 일각고래의 웹불, 엄니를 모아 옥자를 만들었을 정도로 덴마크 사람들의 의자에 대한 애정은 오래된 전통처럼 느껴지는 대목이죠. 덴마크의 날씨는 춥고 겨울이 긴 다른 북유럽 국가에 비해 비교적 온화하지만 1년의 절반은 비나 눈이 내리고 거친 바람이 자주 붑니다. 그래서 집안 환경이 중요했고 최대한 내 몸에 맞는 아늑한 디자인은 더욱더 중요해졌죠. 따뜻한 난로옆 편안한 의자에 앉아 여유롭게 독서를 하며 나만의 공간에서 소행복을 즐기는 삶을 한 단어로 압축해 덴마크에서는 휘게라고 부릅니다. 덴마크의 휘겔리안들이 하나에 수백만 원을 훌쩍 넘는 고가의 의자와 조명에 돈을 아끼지 않는 이유입니다. 덴마크의 학교는 복도에 의자를 놓아두는데 덴마크인들의 의자 사랑이 워낙 알려진 탓인지 가구회사 이케아는 자사가 판매하는 의자에 옆나라 덴마크식 이름을 붙이는 일화도 유명하죠. 행복한 인생이 멀리 있지 않고 아늑한 의자가 놓여진 자신만의 공간에 있다는 철학을 지닌 덴마크에는 유명한 의자 디자이너가 여럿 있습니다. 대부분 나무로 의자를 만들었던 한스 베그너는 유명한 작품을 많이 디자인했는데 그 중에는 테디베어 체어라는 친근한 이름으로 알려진 파파베어 체어가 있고, 다른 작품으로 할아버지가 손주를 옆에 앉히고 안데르센 동화책을 읽어주기에 꽤 어울리는 서클 체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가장 유명한 의자로 1949년에 제작된 더 라운드 체어가 있는데, 이 의자는 1950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의자로 선정되며 더 체어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었습니다. 이 의자에 관한 유명한 일화로는 덴마크의 마르그레테 2세 여왕이 앉고 크라그 총리도 앉았으며 1960년 미국 대선을 앞둔 존 F 케네디와 리처드 닉슨도 TV 토론을 할 때 앉는 등 유명 인사들이 자주 착석한 의자로 기록된 일이 있습니다. 더 라운드 체어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해서 평소 허리가 불편했던 존 F 케네디가 편하게 앉을 수 있었고, TV 방송을 통해 이런 소문이 널리 퍼지는 계기가 되어 지금은 PP 웨블러사의 스테디셀러가 되었습니다. 장인이 손수 오크, 체리, 호두, 울프레 나무 등을 깎아 등받이와 다리를 만든 후 등나무 덩굴의 껍질을 벗기고 대나무망처럼 엮어서 시트를 구현하거나 패드를 얹은 더 체어는 백악관 응접실에서 사용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곤 했습니다. 덴마크의 가구 디자이너들이 목재만 고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급속도로 발전한 석유화학 소재 중 우리의 생활을 지배하기 시작한 플라스틱을 가구에 성공적으로 접목시켰습니다. 매우 유명한 의자 디자이너 베르너 펜토는 1967년 당시에는 생소했던 플라스틱 소재를 활용해 곡선미를 살린 신선한 형태를 뽐내는 의자를 선보였습니다. 디자이너의 이름을 따서 판톤 체어라고 불리는 이 아름다운 라인의 의자는 의자라면 을에 붙어있을 길쭉한 여러 개의 다리가 안 보이는데 역사상 처음으로 다리를 없앤 일체형 의자의 시초입니다. 이 외에도 에그 체어, 드롭 체어, 스완 체어 등으로 유명한 아르네 야콥센,
왕의 의자라고 불리는 치프테인을 디자인한 피뮬 등 덴마크는 많은 명품 의자 장인들을 배출했죠. 덴마크 사람들이 나무와 플라스틱을 활용해 재미있는 물건을 만든 사례는 의자 말고도 더 있습니다. 1932년 덴마크에서 목공소를 운영하던 올레 키르크 크리스티안센은 남는 자투리 나무로 장난감을 만들었고, 인기를 끌자 1934년 즐겁게 논다는 의미를 담아 레고라는 브랜드를 탄생시켰습니다. 2차 대전이 종료된 후 1947년 레고사도 플라스틱 도입을 결정했고, 1949년 처음으로 플라스틱 장난감을 선보였습니다. 그 후 연구를 거듭해 1958년 레고 브릭 디자인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고, 레고는 현재 전 세계에서 아이는 물론 어른들도 가장 많이 갖고 노는 장난감 중 하나가 되었죠. 레고도 실적이 악화된 2000년대 초반에는 파산 직전까지 위기로 몰린 시절도 있었지만, 레고는 미국 콘텐츠 IP의 힘을 빌려 이 위기를 탈출합니다. 미국의 워너 애니메이션 그룹과 협력해 레고 무비를 만들어 흥행에 성공했고, 슈퍼맨, 배트맨, 스타워즈, 닌자 거북이 등등 수많은 영웅들의 모습을 입힌 레고 제품을 출시해 불티나게 팔기 시작했죠. 미국의 월트 디즈니사는 덴마크의 동화작가 안데르센이 쓴 명작 인어공주와 눈의 여왕을 각색하여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는데요. 인어공주는 워낙 유명해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이고, 눈의 여왕 만화 영화는 겨울왕국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부르면 누구나 그 주제가를 흥얼거렸을 만큼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작품이죠. 레고사는 디즈니로부터 라이선스를 얻어 인기 애니메이션 인어공주 및 겨울왕국과 콜라보한 레고 시리즈도 발매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쯤 되면 덴마크와 미국 중에 누가 재주를 부리고 누가 돈을 버는지 혼동될 정도죠. 그런데 요즘 레고의 고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예전만큼 레고를 많이 갖고 놀지 않기 때문인데요.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이나 PC로 블록을 쌓으며 노는 마인크래프트나 메타버스의 대표로 꼽히는 로블록스 게임에 푹 빠져서 작은 플라스틱 조각은 만질 생각을 안 합니다. 10분짜리 영상도 길고 지루하다고 기피해서 쇼츠나 틱톡만 보는 아이들에게 최소 몇 시간 이상 온종일 집중해서 조립해야 하는 레고 시리즈는 어찌 보면 흥미를 끄는 놀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장시간 앉아서 레고를 조립하다 보면 등과 허리, 어깨, 목 등 온몸에 통증이 번져오고, 작은 부품 하나라도 잃어버려서 부족하면 금세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고는 더 이상 아이들의 전유물이 아닌 어른들의 취미 생활 또는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레고 제품이 출시되면 즉시 사재기를 해서 묵혀두는데, 해당 모델이 단종된 후에는 매점한 제품의 가격이 몇 곱절에서 수십 배까지 훌쩍 뛰는 일은 다반사여서 레고 되팔기, 일명 레테크로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실물 투자자들이 생겨났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갖고 싶어하는 프랜차이즈 레고 시리즈는 가뜩이나 비싼 레고를 웃돈까지 얹어줘야 손에 쥘 수 있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무궁무진한 상상력의 공간을 채워줄 장난감이 어른들의 주머니만 채워주고 있는 형국이죠. 우리도 안락한 나만의 평생 의자와 작은 공간, 그리고 경제적 부담 없는 장난감을 갖게 되면 책상 위에 행복한 놀이 공간이 만들어지고, 다시 책을 많이 읽어 상상력을 키우며 머릿속에만 있던 상상의 나래를 레고 블록 조합을 통해서 눈앞의 현실로 펼쳐볼 수 있을까요?